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그려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안견이 안평대원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린 것입니다. 그림 왼쪽에 현실 세계와 오른쪽에 이상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견 나왔습니다. 안평대원의 꿈을 그렸답니다. 자, 바로 이게 안견의 대표적인 몽유도원도죠.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 꿈에 나왔던 어떤 그 무릉도원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의 화폭에다 이제 정리를 했었죠. 자, 이거 언제냐면요, 15세기입니다. 15세기. 우리 15세기 문화의 어떤 모습들, 대표적인 회화들 보면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안에 고사관수도, 이건 어떤 선비의 어떤 유유자적한 모습들을 또 그렸죠. 이런 대표적인 15세기의 어떤 그런 문학작품들, 문학작품이 아니고 회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16세기가 되면요, 이제 살인들이 어느 정도 정권에 좀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어떤 선비들의 어떤 그 고고함,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사군자들이 많이 주류를 이루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견이 만든 이 당시, 바로 이제 그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양대군 동생이죠. 그쵸? 예, 수양대군 동생입니다. 자, 여기 이제 15세기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자, 바로 이제 조선 초기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삼강의 시돌이 입고 있다. 이거 언제죠? 예, 세종 때입니다. 세종, 역시 조선 초기의 모습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고구마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이거 고구마, 구황작물이 들어온 건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구황작물 같은 게 들어오기 시작했었다. 자, 3번 장영영에서 훈련받고 있는 누님, 요것도 역시 조선 후기. 언제입니까? 예, 장영영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면 정조죠, 정조. 대표적인 왕의 군사기관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천리경으로 별자리를 보고 있는 관리. 천리경이 들어온 건요, 이거는 인조 때예요, 인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인조. 5번 동의수세보원 처방에 따라 약방문을 짓고 있는 의원,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1894년도입니다. 1894년 맞습니다. 이게 그때 요 조선 후기 때 뒤늦게 18세기 19세기쯤에 이게 동의수세보원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죠. 동의수세보원을 이제 이 저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사상의학이라고 하죠. 사상의학. 우리가 흔히 태양인, 태음인, 그 다음에 소양인, 소음인 같은 이런 어떤 그 사상의학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나머지는 다 조선 후기인데 1번만 조선 초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22번 다음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건물 배치도 나와 있습니다. 동제, 서재, 강당, 사당 나왔네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선현제양과 학문연구를 한답니다. 선현제양이라고 한다면 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학문연구는 이제 인재양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설교육기관이다. 향촌 사람의 살인의 모임 장소로 시정을 비판하고 공론을 형성한다. 양반들의 어떤 하나의 또 근거지로서 사용되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건물은 선현의 위패를 보완하고 제공하는 사당, 강연과 회의가 열리는 강당, 일종의 기숙사인 제가 있다. 동제, 서재. 요거는 뭡니까? 어느 기관? 서원입니다. 서원. 자, 대표적인 조선의 사설 교육기관이 바로 서원이 되겠죠. 자, 우리 관학은 뭐 있습니까? 관학. 대표적인 관학. 향교가 있죠, 향교. 향교.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쭉 이어져서 조선시대까지 향교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서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했답니다. 좌수, 별감 나오면 여러분들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유향소. 2번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입니다. 훈도. 자, 여기 앞에 좌수, 별감, 유향소고요. 교수, 훈도 하면은 어디입니까? 향교입니다. 향교. 향교. 자, 그 다음 국작, 태학, 사문학 등으로 나누어서 교육하였다. 국작, 태학, 사문학. 다양한 학문이 있었다. 이건 고려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국자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자감. 자, 4번.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하였답니다. 요거 역시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향교. 예. 5번 가겠습니다.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각종 수역 등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편액이라고 하는 건요, 국왕이 직접 간판에다가 판에다가 그 서원 이름을 써서 이제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 서원에다가. 왕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걸 무슨 서원이라고 하냐? 사액서원이라고. 사액서원. 서원 중에 사액서원. 왕으로부터 직접 딱 그 간판을 딱 기증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서적뿐만이 아니고 노비, 그다음에 토지, 뭐 이런, 그다음 각종 면역의 혜택 같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당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세였던 백운동 서원이 있어요. 백운동 서원. 이 백운동 서원이 결국은 나중에 사액을 받게 되죠. 왕으로부터 사액을 받게 되면서 이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변경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액 서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건국의 주역. 벌써 이미 나왔습니다. 저는 건국의 주역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 딱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자, 읽어보시면요. 고려 말에 조선 초까지 활동했던 문신겸 학자로 삼봉이라면 삼봉 정도전이죠.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을 주도했으며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각 도성들, 경복궁 같은 경우에 뭐 이름들, 각 그 건물들의 이름들을 다 일일이 지었어요. 네. 거기에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방원, 그 태종이죠. 태종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 태종이 이제 이 정도제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라는 말이지 왕의 것이야. 어디 가면 신하가 왕 위에 올라서려고 해. 그러면서 이제 정도제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은 왕자의 난 때 이방 죽임을 당하죠. 자기가 이제 또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자 책봉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불만을 품게 된다라는 거 정도 그냥 가볍게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불교인을 비판한 불시자편을 저술을 했다. 맞습니다. 정도전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한다면 이제 조선의 기틀을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당시 이제 고려 시대에 상당히 부패되었었던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글이 불시자편이 되겠죠. 부처 아저씨 잡소리 그만하세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망건당에서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자, 망건당은요, 이제 고려 충선왕이 이제 원나라에 세웠던 개인 어떤 도서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성리학자들과 교류한 거는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적자라고 한다면 뭐 고려말 대표적 성리학자였던 이재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3번. 공납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미법을 주장했다. 공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건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좀 중간에 폐단도 많고 문제점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쌀로 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면 또는 유성룡 이런 인물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만들었다. 이건 언제냐면 조선 태종 때입니다. 이방원 때, 태종 때.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김사영 같은 인물들이 있겠죠. 김사영 같은 인물들이 있다.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거 누굽니까? 유성룡입니다. 유성룡. 임진왜란 2개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고 훈련도감이 설치가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논의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으로 옳은 것은 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와 같은 나라인데 부모의 원수인 오랑캐 어찌 화친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명길 같은 경우는 화친이 그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 자, 일단 윤집부터 보면요. 명나라는 부모와 같은 나라고 원수인 오랑캐 어찌 화친을 맺냐. 자, 지금 이제 명과 지금 대립하는 국가가 하나 있죠. 어느입니까? 국가입니까? 후금입니다. 후금. 후금이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죠? 예, 청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변경시키죠. 이 청나라와 화친을 맺을 수 없다. 싸우자. 주전론이 되겠죠. 주전론. 자, 주장합니다. 싸울 것을 주장하는 쪽이고요. 여기는 화친이 그러다 생각하지 않고 정묘년의 굴욕이 있습니다. 정묘년. 자, 이건 뭡니까?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정묘호란이죠. 이때 굴욕을 생각하면 의리를 지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화친을 맺어 나라를 보존하는 거. 나라 보존이 먼저다. 뭐 의리, 명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라부터 지키자죠. 요거는 이제 주화론이죠. 주화론입니다. 자, 요때 어떤 일이 벌써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이제 명나라 쪽으로 이제 명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지는 해가 되고 청나라가 이제 뜨는 해가 됩니다. 그렇죠. 후금이. 자,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명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제 명나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우리 부모와 같은 나라이기도 하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요게 이제 그 당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왕이 올랐던 인조와 서인들이죠. 서인들이 이게 친명 배금 정책을 씁니다. 명나라와 친하고 배금. 금나라를 배척하겠다라는 정책을 쓰면서 이때 정묘호란이라면서 이제 후금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과 이제 싸울 것이냐, 화해할 것인가를 두고는 신하들의 어떤 대립이 생겼고요. 결국은 싸우자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뭡니까? 병자호란이 되는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오랑캐가 우리에게 이제 군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선이 거절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런 주전론이 생기게 되고 싸우게 됐다. 그러면서 인조가 상당히 삼전도의 굴욕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가 이제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고요. 싸우자는 쪽이었다. 결국 이거의 배경, 그러니까 배경은 뭘까요? 바로 1번의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청이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일본의 침략으로 선조가 의주로 피난한 건 임진왜란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자, 3번. 청이 나선 정보를 위하여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다. 자, 요거는요, 언제냐면 효종 때 얘기예요, 효종 때. 여러분들, 효종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이제 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원래 인조가 첫째 아들. 그쵸? 인조가 결국 그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이제 청의 볼모로 잡혀가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어떤 발전된 문물들을 보고 온 거죠. 아버지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청나라 정말 너무 좋은 거 많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인조가 열받은 거죠. 내가 그렇게, 그 굴욕을 당했는데 너는 말이지 청나라를 그렇게 옹호해 하면서 벼루를 막 던졌다고 하죠. 그때 효종 같은 경우는 복림대군은 아버지의 어떤 굴욕을 갚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소현세자는 죽고 그다음에 복림대군 둘째가 이제 결국 다시 아버지의 왕통을 계속 이어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북벌론을 주장합니다. 청나라를 정벌하겠다고 하면서 군대를 키워나가는데 그래서 청을 정벌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나라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이 키운 군대를 여기에 이 나선 정벌에 보내게 되는 거죠. 많은 조총 부대들을. 자, 그게 바로 나선 정벌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명예 요청으로 파병되었다. 강홍립 하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쳤죠. 많은 또 그 신하들의 또 이렇게 또 반발을 사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강홍립 보내서 명나라를 도와주러 가되 만약에 후금 부대와 만나게 된다면은 적절하게 대처를 해라. 중립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라. 라고 했던 게 바로 광해군이죠. 자, 그다음 이괄이 후금 침입 때 대비하여 평안도에 주둔하였다. 자, 이괄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정묘호란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습들. 근데 이후에 이제 정묘호란 때 활약했던 그리고 이제 인조반정 때 활약을 한 걸 통해서 이제 공신에 올랐는데 2등 공신에 올라온 거에 불만을 품고는 나중에 난을 또 일으키기도 하죠. 바로 이게 이괄의 난입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세차할 것입니다. 검소한 탓에 바로 성리학적 경제관념이 바로 이제 검소, 근검절약을 강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물은 좀 다릅니다. 비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고 합니다. 퍼내면 차고 퍼내면 차는데 버려도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한다? 쓰라 이거죠. 쓰라. 소비를 권장하는 거예요. 소비.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비단을 해서 입지 않아서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길쌈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것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숙련되지 못하면 기회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면은 만드는 사람도 안 만든다 이거죠. 그럼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소비 권장 요거를 이제 어떤 우물이라고 하는 거에 비유해서 우물론을 펼쳐나가죠. 이 인물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네, 박제가 대표적인 서울 출신의 중상주의 실학자가 되겠죠. 중상대의 실학자. 그리고 박지원, 홍대용 등과 함께 대표적인 또 북학파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박제가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북한산비가 진화와 순수비임이 바뀌었다. 이거 추사 김정희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정희. 자, 서울 출신으로 주장과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자, 구장과 검서관에도 기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박제가, 이덕무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언제다 이거?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서울 그 차별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이렇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했다. 3번 양반전에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하였다. 요거는 박지원이죠. 연암 박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현지답사를 바탕으로 지리서인 택리지를 저술하였다. 이중환입니다. 이중환. 택리지. 자, 산줄기, 물줄기, 도로 등에 표시한 대동여지도 나왔습니다.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김정희가요. 김정호.
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작품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단원 특별전 나왔어요. 단원 나왔습니다. 단원 누굽니까? 김홍도죠. 김홍도. 단원 김홍도.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속화가죠. 영주 정조 시기 맞죠? 단원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단원의 그림이 아닌 것을 골라내면 되는 문제예요. 예. 자, 여러분들 김홍도의 그림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자, 그 느낌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기와 이기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벼타작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아닌 것을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뭐냐면 서당. 그렇죠? 서당이죠. 대표적인 김홍도의 작품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대장간. 대장간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자리짜기. 예, 자리짜기라고 하는 김홍도 역시 대표적인 풍속화가 되어 있고요. 요거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씨름이죠, 씨름. 자, 근데 5번만 좀 약간 어떤 김홍도의 느낌과 좀 다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누구냐면 김득신이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반상도라고 하죠. 반상. 반상도. 양반과 상민 이래갖고 예, 이렇게 반상도라고 합니다. 김득신. 자,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속 화가들이라고 한다면 뭐 누가 있습니까? 김홍도. 여러분들 또 잘 알고 있는 또 신윤복, 예, 신윤복 그다음에 김득신. 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있습니다. 풍속 화가로서.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금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려놓는 거 금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제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 여기서 벌써 이미 제사를 거부하는 거 이미 벌써 나왔습니다. 영혼과 술이 받아먹을 수 없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허위와 가식의 예로서 돌아가는 부모님을 섬기겠습니까? 자, 제사를 거부하는 거. 자, 어느 종교죠?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우리가 천주교를 또 다른 말로 예, 서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양의 학문이다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학에서 이제 제사를 거부하죠. 자, 그러면 천주교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초제. 요거는 이제 도교에 대한 내용이. 자, 왕조교체를 예언하면서 백성의 호응을 얻었다. 자, 왕조교체. 자, 말기 현상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세도 정치의 모습이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비기. 그렇죠? 비기 뭐 도참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말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요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뭐 책이라고 책자라고 한다면 정감록이 되죠. 정씨가 새로운 왕조로 나타날 것이다. 정감록입니다. 정감록. 예. 자, 3번.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인간평등. 자, 인내천 인간평등. 동학이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 자,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자,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신앙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이거 역시 뭡니까? 동학이 되겠어요. 동학. 동학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전하께서 남인 세력을 몰아내고 소론과 노론을 대거 등용하셨다지. 자, 노론과 소론, 서인들이 되겠죠. 서인. 그렇죠? 그렇다네. 여기까지 모를 수 있는데 폐위된 사가에 계시던 중전마마가 그 이에 복이 되셨다는군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요거 딱 그 중전마가 누굴까요? 인현왕후, 인현왕후. 인현왕후가 다시 복이 됐답니다. 예. 자, 딱 보니까 이게 딱 황국에 대한 내용이네. 황국, 그렇죠? 황국시입니다. 환장, 자기 뒤집혀지는 거예요. 황국, 나라가 뒤집혀지는 거. 일당 독재화였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쪽 땅에게 그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있는 쪽에서 권력이 없는 쪽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모습들을 황국이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숙종 때 시기입니다. 숙종 시기에 이런 황국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황국이 뭡니까? 경신왕국이 있고요. 자, 경신왕국 때는 누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이 숙종 이전에 바로 이제 예송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예송 논쟁이 기해예송, 갑인예송에서 예송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갑인예송 때, 2차 예송 때 바로 이제 남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때 이제 서인들이 경신왕국 통해서 다시 정권을 뺏어옵니다. 내가 원래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경신왕국에서. 예, 그다음 두 번째 기사왕국에서. 기사왕국을 통해서 다시 남인들이 권력을 잡아옵니다. 이때 이제 남인들이 권력을 잡아오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희빈장 씨였습니다. 숙종이 아주 총애했었던 희빈장 씨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왜냐하면 인현왕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이 없었거든요. 남자 자식이 없었단 말이죠. 희빈장 씨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그 희빈장 씨를 등에 업은 남인이 다시 정권을 차지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갑술왕국 때
희빈 장씨가 결국 사사되죠. 예, 사약을 먹고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서 서인들이 인현왕후를 추천하게 되죠. 그렇죠? 다시 복위시키게 되죠. 이게 바로 갑술왕국입니다. 바로 이 지금 내용들은 바로 갑술왕국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황국이니까요. 황국에 대한 시기. 다가 되겠죠. 예속 이후니까요. 예, 바로 다시기.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마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조선시대 사상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상들. 개인 상인들이죠. 그렇죠? 사상들. 요 상인들, 대표적인 사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닌 거, 옳지 않은 걸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자, 만상입니다. 만상. 의주만상입니다. 의주 지역입니다. 만상은요, 책문호시를 통해서 대무역에 종사했다? 맞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개시, 후시가 있는데, 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역이고요. 후시는 사무역입니다. 그 중에 책문호시를 통해서 대무역에 종사했고,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해서, 청나라를 상대로 해서 많은 또 부를 축적했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평양유상입니다. 평양입니다. 평양. 여기는 평양. 평양유상인데, 신해통공 이후에 금난정권을 행사했다? 자, 신해통공 이후에도 김난정권을 행사했다. 여러분들 일단 신해통공이라는 게 뭐냐? 신해년도에 있었던 통공정책입니다. 이게 정조 때 이제 신해통공을 펼치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원래는 이 시전상인들, 말로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시전상인들에게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줬습니다. 난전. 여기 사사로이 장사하는 그 난전들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줬거든요. 왜냐하면 난전들은 점포세 같은 거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시전상인들은 항상 이 세금을 내거든요. 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받아서 이제 난전들을 억압한 거죠. 개인 상인들을 억압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조선 후기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사상들의 활동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조도 이제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사상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이 이제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금난 정권을 행사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뭡니까? 시전상인들 중에서 유구이전. 대표적인 6가지 이제 대표적인 물건들을 파는 유구이전에게만은 금난 정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요. 3번 다 사개치부법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회계법을 창안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바로 송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송상하면은 뭐 인삼을 전국적으로 판매했고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을 뒀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 요런 사개치부법, 독자적인 회계 정리법 요것도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업에 종사했다. 경강상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무역을 전개했다. 외관 후시를 통해서 역시 내상 같은 경우는 외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또 부를 축적했던 그런 대표적인 상인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자료가 저술된 시기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경세유표만 딱 보면 알죠. 이게 누굽니까? 정약용이 정약용. 그렇죠? 경세유표, 흠음신서, 그 다음에 뭐 목민심서 이런 거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체납된 항공을 탕감하는 거, 대동매 징수를 정지하거나 연기하는 거, 제2분 농지 조세 징수를 면제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나라의 손실이 있으나 백성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 자, 뭘 해주는데 이득이 되지 않는답니다. 오랫동안 체납된 항공을 징수하는 것을 정지 또는 연결하는 유능이 왕의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여러 번 보았으나 조금의 혜택도 초민에게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황곡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백성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고 뭐 정책을 펼쳐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초민에게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어느 시기냐면 세도 정치기 시기예요. 이런 어떤 조세제도의 어떤 문란의 어떤 모습들이 극심했던 때, 바로 세도 정치기 때의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경세유표에 적었던 겁니다. 누가? 정약용이요. 자, 바로 이 세도 정치기, 조선말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세금 제도가 문란해졌던 시기입니다. 삼정의 문란이 가장 극심했었죠. 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인 조세 제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요거는 이제 명종 때 조선 전기의 모습이죠. 명종 때 을사사화, 외척 간의 대립, 대윤 대 소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가 아닌 육조직계제, 왕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그 명령이 전달되는 육조직계제. 요거는 이제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 그다음 세조죠.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2명이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습니다. 3번 공신과 왕조의 사병이 혁파되고 군사권 사병 혁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이 되겠고요. 4번 비변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행사했다. 자,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조전랑을 인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답니다. 나뉘었다. 요거는 언제냐면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처음으로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자, 붕당이 생겼는데 이게 왜 생겼냐? 이제 살인들이 이제 쪽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훈구파들이 이제 완전히 몰락하고 살인들의 세상이 됐는데 그 살인들도 역시 분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척신정치의 잔재 청산을 두고는 이렇게 나누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이조전랑직,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 이조전랑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또 나누어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죠. 선조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번의 정답은요, 예, 4번이 되겠습니다.